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맨손으로 시작해서 거상이 되었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기꺼이 내어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모두가 더 많이 가지려고 애씁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것들을 원합니다. 자식들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며 바쁘게 살아가고 우리 세대도 혹시 모를 내일을 위해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 편히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많이 가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잃을까봐, 더 부족할까봐 걱정이 늘어만 갑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지만 그것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문득문득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모으기만 하다가 쓰지도 못하고 가는 것은 아닐까? 진짜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 하는 질문 앞에 서면 선뜻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분은 김만덕입니다. 조선시대 제주도에서 활동한 거상이자 역사에 이름을 남긴 몇 안 되는 여성 사업가입니다. 정조 임금이 직접 만나고 싶어 했고 조선 팔도에 그녀의 이름이 울려 퍼졌던 분입니다. 김만덕,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주도에서는 지금도 그녀를 기억하며 존경합니다. 거상이라고 하면 보통 남자들을 떠올리지만 김만덕은 여자의 몸으로 당당히 조선 최고의 상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 위대한 이유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번 돈을 어떻게 썼는가, 그것이 그녀를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만덕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어린 만덕은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고아가 된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겨우 10살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어린 소녀가 살아갈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만덕은 기생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주도에서 의지할 곳 없는 여자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려야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기생 생활은 고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양반들을 대접해야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하지만 만덕은 그 속에서도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삶에서 벗어나겠다고, 반드시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24살이 되던 해 만덕은 큰 결심을 합니다. 기생에서 벗어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기생에서 벗어나려면 관가에 속량금을 내야 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만덕은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털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만덕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이었기에 물건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만덕은 이 점에 착안했습니다. 육지에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와 제주 사람들에게 팔고 제주의 특산물을 육지로 가져가 파는 중개무역을 한 것입니다. 만덕은 영리했고 부지런했습니다. 남자들도 하기 힘든 배 타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거센 바다를 오가며 물건을 나르는 일은 위험했지만 만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돈이 모였고 사업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만덕은 제주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기생 출신의 여자가 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만덕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정조 18년 서기로는 1794년이었습니다.
제주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부터 비가 오지 않더니 여름 내내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농사는 망쳤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근근히 버텼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추위가 몰려오자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는 굶어 죽은 시신들이 나뒹굴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덕은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도 굶주림에 떨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를 잃고 혼자 남았을 때의 그 절망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세상에서 느꼈던 외로움이 생생했습니다. 만덕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백성들을 구하기로 말입니다. 육지로 배를 띄워 쌀을 사들였습니다. 한 배, 두 배 계속해서 쌀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제주 백성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공짜로 쌀을 준다니 무슨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아무 조건 없이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늙은이에게도 아이에게도 병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눠주었습니다. 그렇게 구한 사람이 무려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남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덕의 얼굴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소식이 조정에 전해졌습니다. 정조 임금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기생 출신이 이렇게 큰일을 해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만덕을 불러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만덕은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을 아련했습니다. 정조는 만덕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든 들어주겠노라. 만덕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전하, 저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옵니다.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제주섬에서 평생을 살아온 만덕은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꼭 한번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여자가 금강산에 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특별히 허락했습니다. 만덕은 금강산을 유람하며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만약 김만덕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덕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생 출신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낮게 보는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 재산을 내놓아 사람들을 구했을 때 사람들은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행동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얼마를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진심을 담아 나눈다면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일입니다. 1000만 원을 모으고도 한 푼 쓰지 못하는 사람보다 1000원밖에 없어도 이웃과 나누는 사람이 더 부자입니다. 만덕은 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눔은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제 재산을 모두 내놓았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밥을 먹고 웃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다시 뛰어노는 것을 보며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돈을 번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여러분도 나눠보세요.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웃집 할머니에게 반찬 하나 나눠주는 것, 어려운 사람을 보면 1000원이라도 건네는 것, 그런 작은 나눔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줄 것입니다. 주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만덕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난 속에서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10살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기생이 되어 사람들에게 천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처지를 원망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능력을 갖추면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누구에게도 손 벌리기 싫어서 혼자 버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난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적어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가난해도 웃을 수 있고, 적게 가져도 감사할 수 있고,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의 부자입니다. 김만덕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누는 마음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만덕은 전 재산을 내놓았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매달 1,000원씩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쓴다면 그것도 훌륭한 나눔입니다. 이웃집에 반찬을 나눠주는 것,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자원봉사에 1시간이라도 참여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눔은 돈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미소를 나누세요. 혼자 사는 이웃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외로운 사람 곁에 잠시 앉아주는 것도 귀한 나눔입니다. 둘째,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힘은 나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만덕은 고아가 되었고 기생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처지를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상으로, 관계에서 힘든 일을 겪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 밑바닥이라면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은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일 하나만이라도 하세요. 매일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많이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만덕도 처음부터 거상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장사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키워간 것입니다. 셋째, 진짜 행복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썼느냐에 있습니다. 만덕은 재산을 다 쓰고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쓰지도 못하고 불안해하며 사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쓰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쓰셔야 할 것은 쓰세요. 맛있는 것 드시고 가고 싶은 곳 가시고 하고 싶은 일 하세요. 그리고 남을 돕는데도 기꺼이 쓰세요. 그것이 진짜 돈을 잘 쓰는 것입니다. 만덕처럼 전 재산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진 것을 꽁꽁 싸매고만 있지 말고 흐르는 물처럼 순환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돈도 살고 마음도 살고 세상도 살아납니다. 김만덕은 말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번 돈으로 사람들을 살렸으니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누구를 도왔는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봤을 때 후회 없이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작은 나눔으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시간이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옛 선조가 전하는 지혜 이야기 오예지였습니다. 바람에 지지 않는 고조 사랑 한 번 받지 못한 내 삶은 바람이었죠. 눈물로만 적셔왔던 작은 내 이름 하나 바람에 지지 않는 곳 그대는 몰랐겠지만 가난한 마음들 품어 나는 피었답니다. 주지 못해 아픈 사랑 그게 내 전부였죠. 하루하루 쌓은 정성 돈보다 따뜻했죠. 세상이 날 몰라도 나는 세상을 품었죠. 바람에 지지 않는 꽃 차가운 그 밤에도 한 줌 햇살로 웃는 그 얼굴 잊지 못해 남긴 건 사랑뿐이라 나는 후회 없어요. 그대 마음에 남아만 작게라도 피고 싶어요. 바람에 지지 않는 꽃 잊혀질 내 이름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기억해 주겠지요. 지나간 계절 속에서 나는 그리움이죠. 바람에 지